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은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피트 본고사가 70일가량이 남았어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피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구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들과 시험을 보기 전에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많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루에 저의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리고 유기 반응 노트나 정리 이런 건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이제 전 과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꼭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초시생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세요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수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것들 위주로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더 좋은 결과를 빨리 얻어낼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은 영상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공부 방법을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 극복은 대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해서 슬럼프를 겪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슬럼프를 정통으로 맞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를 여러 번 느껴봄으로써 제가 느꼈던 거는, 슬럼프가 보통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봤을 때, 모의고사나 또 문제풀이를 해봤을 때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런 슬럼프가 더 크게 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스케줄이 생각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은데 그만큼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지 않아서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부 양이나 또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축에 끼지 않았던 거죠.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 이걸 끝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 시간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스케줄을 짜보는 것도 현실을 자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끝낸 진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 본고사 전까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며,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만큼씩 해야 하는가, 이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짜놓게 되면은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꽉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푹 쉬어주고 한 며칠 정도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고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 생활이라는 기간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루를 전체를 쉬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그날은 몸이 편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재밌을지 몰라도 이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정말 많다는 거를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만큼 다른 친구들은 이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혼자 놀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슬럼프가 그 이후에 크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 양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니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슬럼프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시험을 그만두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까지 힘들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 조금 더 내가 힘들어야 한다는 것을 약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특히 재수생 또 N수생 여러 번 할수록 당연히 공부할 때 훨씬 초시 때보다 수월하고 이해도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할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더욱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열심히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문제풀이 양을 늘린다든지 복습 양을 더 늘린다든지,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공부는 널리고 널렸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널널하게 시간을 잡지 말고 그런 빈 시간에 좀 더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좀 더 이론을 가지고 문제풀이 양을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힘들고 그냥 이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도저히 풀 데도 없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찬 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침대에서 계속 울었어요. 울게 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차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늦게 자거나 또 눈이 붓게 되면은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스트레스 풀릴 정도로만 울고 바로 씻고 자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여야 합니다. 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은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나만 공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공부가 아닌 요소들은 다 피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핸드폰을 하느라 늦게 자서 다음날 지장을 준다 하면은 핸드폰이 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친구들과 밤 약속을 자주 잡아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도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처럼 시간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절대적인 공부량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힘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는 5월에서 6월, 늦으면 7월까지. 이때 정말 피곤하더라도 좀 참고 잘 버텨내면은 7월 말에서 이제 8월이 될 때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본고사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수월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재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를 수료를 다 하고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11월달인가 12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초시 때 어느 정도 열심히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이론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2배속으로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 페이스 조절을 너무 잘못해서 4월, 5월부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은 상태가 됐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힘을 잘 분배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었기 때문에 정확히 공부는 하되 또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때는 조금 지각도 자주 하고 9시 이내로 학원을 나왔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지각을 많이 했죠. 10시, 11시 돼서 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무조건 11시를 채워서 나갔어요. 확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다 보니까 그날 해당하는 인강을 다 듣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복습도 하고 주말까지 이용해서 전 과목을 다 3회차씩 더 진도를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더 빨리 끝냈고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변형 문제를 푸는 때까지 그냥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책이 있어요. 보통 이 과정은 이제 5월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원별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출문제랑 기출문제 변형 이런 문제들도 꼭 복습을 해줘야 합니다. 이 단원별 문제풀이도 수업도 다 나가면서 기출문제까지 다 복습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월 중순 정도부터는 아침 8시에는 꼭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그 시간까지 안 오면은 음료 사기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놔가지고 7시였는지 8시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평소에 나왔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원래 그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나 밥 시간을 충분히 써가지고 쉬어주고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밥 먹는 시간도 거의 10분, 15분으로 줄이고 이 시간에도 이제 생물책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걸 챙겨서 밥을 봤어요. 공부할 걸 챙겨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보통 앞쪽 단원보다 조금 더 지났을 때부터 더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6월 정도부터는 도저히 양을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서 6시 반부터 나와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피곤하고 내가 앉아있는 건지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하는 건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냥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잠이 오고 눈이 하루 종일 시큼시큼하고 피곤해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더 방대한 양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꾸역꾸역 이거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한 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6시 반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밥 시간은 양치까지 포함해서 30분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이동 시간에도 항상 공부할 걸 챙겨서 보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최소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가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오랫동안은 지속하기에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정말 많을 때 집중을 해서 이 기간에 최대한 쏟은 다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단풀 강의,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변형 복습하기, 또 이러면서 이론 복습도 하기, 이걸 다 하게 되었을 때 문제 복습을 2번 정도를 더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폭풍우처럼 몰려왔던 공부량이 조금 사그라들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2번째 풀 때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 다시 풀어도 처음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풀었을 때는 내가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려웠던 문제들도 이제 술술 풀리게 돼요. 이때가 이제 저는 폭풍우를 잠재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훨씬 많은 양을 끝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굳이 내 잠을 줄이고 피로를 누적하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5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아마 7월 초쯤에는 이 정도로 정리가 잘 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열심히 해놓지 않고 이랬던 분들은 당연히 이 분들보다 더 늦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겠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이런 기간을 가졌던 것 같고 7월부터는 그동안 복습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계속 풀고 또 풀고 이쯤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수업들도 끝나는 상태가 돼요. 아직 좀 정리가 부족하다 싶었던 커리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는 데 집중을 했고 커리도 완벽하게 된 것 같아 싶었을 때 파이널 그 이후 강의까지 다 들었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집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3번째까지는 전체 책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제 4번째부터는 웬만한 몰랐던 내용들이나 내가 어려워했던 문제들도 거의 다 제 거가 돼 있을 거예요. 4번째, 5번째가 되면은 모르는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서 잡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풀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오개념들과 은근히 기초가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다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이 됐을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면서 완벽하게 끝내겠다 정했던 그 문제집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모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하고 이 정도 많이 풀었을 때는 아마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책 한 권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때 오답 노트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8월이 됐을 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아예 오답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뒀어요. 문제를 풀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고 8월 셋째 주 정도가 되었을 때 전과목 기출문제들을 이쯤 되면은 전과목 기출문제 푸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5개년 정도는 다 뽑아가지고 풀어주고 이때도 이제 내가 풀었던 문제집들은 잘 정리가 된 상태이니까 계속해서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들을 학원에서 나눠준 거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재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8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동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항상 생물을 봤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날짜별로 다른 과목들 책을 들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었던 선생님의 책은 이론 정리 노트에 문제 유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본 유형들도 다시 한번 다 풀어줬어요. 문제풀이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이 다시 채워지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리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딱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씻고 바로 자고 거의 이제 9시간씩 잤죠. 막판에는. 절대
절대 이 기간 동안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러 번 복습을 한 문제들 중에서 자꾸 실수하는 문제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 줄로 써가지고 각 과목마다 한 페이지에서 아무리 많아도 2페이지 이내로 정리 노트가 나올 수 있게, 일명 실수 노트라고 부르죠. 이 노트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고 딱 이거를 챙겨가서 피트를 보기 전에 봐주는 거예요. 가서 막 공부할 거를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거는 이미 이 피트 공부를 하는 기간에 다 끝났어야 하고,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실수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서 그 시험을 보기 전에 한번 봐주게 되면 좀 더 의식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